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주고 있을 만큼 심각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이나 오십견, 그리고 어깨 힘줄에 파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죠. 이게 바로 어깨의 관절이 조금씩 망가져가는 관절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질환이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좀 적은 편이셨고요. 지금은 전혀 적지 않은 체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절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나 봐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관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달아져 가면서 나중에는 연골이 망가지고 뼈도 망가지고 결국 틀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관절염이라면, 무릎이나 엉덩이 뼈의 관절염이라면 몸의 체중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어깨 관절은 몸의 체중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면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또 하나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어깨의 힘줄의 문제도 아니고 어깨의 인대도 문제가 아니고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이 관절막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어깨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냥 어깨가 쫙 조여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고통을 1년 또는 3년간 괴롭힙니다. 50세 때 잘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란 말이 붙었고, 의학적으로는 어깨가 들어붙는다 해서 유착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외래 오시면 여쭤봅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지요? 과거에 뇌 질환을 앓으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갑니다.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그분들이 치료할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온 오십견은 시간이 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환자에게 재활 잘 하십시오. 집에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지내십시오. 파스나 찜질도 좋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곤 하는 것이 바로 오십견의 문제입니다. 오십견 환자를 보면 말랑말랑한 관절들이 조금씩 위착이 되다가 나중에는 팔을 못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의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차피 1년,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그 아픈 시간을 더 줄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고통이 심하다면 낮추도록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은 수술 없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오십견, 즉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깨 힘줄의 문제, 즉 회전근개가 손상됐다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게 회전근개 병증이라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깨 힘줄의 일부에서 조금씩 파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갈라졌다가 점점 벌어지게 나서 마지막에서는 찢어지는 상태, 회전근개 파열이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해서 모두가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증상 없이 일생을 다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을 하면 치료의 원칙은 환자에 따릅니다. 그분이 젊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 경계선은 약 한 52세 정도를 잡습니다. 52세 이전에는 활동적인 연령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52세가 넘고 심지어 60세 중반 이상이 넘으시면 좀 활동이 원하는 정도가 적고 은퇴를 하셨다 하면 좀 소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줘 보고 재활을 잘 해보시고 그래도 고통이 진행되신다 하면 좀 수술을 고려해 보시죠 하고 권유하곤 하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환자들이 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투여한다거나 재활을 해준다거나 주사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곤 하죠. 근데 그걸 얻고 나면 다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안 아프긴 한데 뭘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운동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기능을 좀 돌려주세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기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재활의 기본은 유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먼저 만들어줍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도 있을 것이고 재활요법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도 팔굽혀펴기 같은 연습을 함으로써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상되어 있는 힘줄은 보호해주고 주변에 있는 힘줄, 즉 견갑근이라고 합니다. 목 주변 근육이나 가슴 근육, 등판에 있는 근육들을 잘 이용해서 어깨를 들어올릴 때요. 대부분 같이 견갑골과 어깨가 같이 움직임으로써 팔을 들어올리게 하면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아픈 부위를 피해가면서 팔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생길 만큼 지구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치료의 마지막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재활 치료도 할 수 있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만 선택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100분 이상이 오게 되면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정말 수술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은 집에 가서 충분히 잘 관리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일부가 이제 수술실에 가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몇 가지 물리치료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초음파 치료 방법입니다. 초음파 치료 방법은 온열을 가해주는 초음파를 말하는 겁니다. 핫팩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2cm, 길면 한 3cm의 두께까지를 초음파가 파고듭니다.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주면 세포들은 좀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영양소를 이렇게 마음껏 섭취하면서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더 부드러운 관절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바로 좀 비교적 낮은 손상이 있거나 좀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초음파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충격파 치료라는 것입니다. 충격파는 원래 이 콩팥에 돌이 생겼을 때 깨던 것이 석회성 건염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이 정형외과 쪽에 도입이 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팍 힘을 가는데 길면 4cm 깊이가 아니면 5cm까지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가게 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파동이, 즉 물리적인 음파가 거기에 계속 가해짐으로써 주변에 손상된 조직의 생리적 환경을 좋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물리적인 파동이 가게 되면 손상된 조직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도와주려는 조직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성장인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빨리 치유가 되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충격파 치료의 원리이고,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인 변화가 생리적인 환경을 바꿔주면서 치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깨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통증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면 몸을 좀 지탱한 상태에서 빙빙 팔을 돌려줍니다. 이 3D 모델을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은 견갑골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깨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견갑골과 같이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와 팔만 움직이신다면 안 되고요. 어깨와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도록 마치 수영을 하듯이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어깨를 이렇게 움츠림 운동입니다. 팔을 이렇게 쭉 들어올려 줌으로써 승모근과 견갑골을 많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젓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잡아들어서 올려주는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판과 목덜미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해서 활동을 시켜주게 되면 손상되어 있는 회전근개나 관절의 문제가 도와주게 되면 부담이 적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주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분들을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환자분들은 조금씩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증상이 완화됨으로써 본업에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서는 관절 내 염증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곤 합니다. 주사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드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확실하게 염증이 파고들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것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줄 때 환자분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시켜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사를 주곤 합니다. 주사를 주게 되면 관절이 팽창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사바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공기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팍 커집니다. 그래서 쫄아질었던 관절이 늘어나는 효과도 보이고 주사액 자체도 좀 퍼지게 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경우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절 내에 염증이 많은 경우가 있고 회전근개가 손상됐을 때는 손상 부위를 싸고 있는 저맥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아파지고 계속 소리가 난다면 그때는 이 부위에 주사를 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풀어주게 되면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사가 되겠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먼저 물어봅니다. 정말 아프신 데가 어딥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신지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통증이 악화되고 계시는지요? 그대로신지요?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는지요? 어느 분들은 예약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아졌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의사는 제가 아니라 시간인 겁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진단이 되고 나면 맞는 치료를 한 다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진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 줍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십니다. 제 대답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당신은 이 문제가 결코 팔을 못 쓰게 될 그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기다려주고 시간이 가다 보면 저와 또 시간이라는 의사가 또 있으니까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대답을 하고 나죠. 우리가 원하는 관절의 기능과 증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